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저희 이 사업을 담당해서 지금 준비를 했던 김진경 박사가 그럼 자세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용어의 정의나 그 다음에 진행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관리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너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성과 관리라는 것이 정말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할 만한 것이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뭐 DP들을 중심으로 밸류 포 머니라는 이 아젠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 개발원조 쪽에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뭐 이게 예산 타당성까지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느냐 이런 태도가 굉장히 강했다면 최근 몇 년을 거치면서 그게 예산 타당성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산 타당성이라는 요건을 갖추려면 성과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특히 ADB와 DPD가 한 2012년 정도에 그런 여러 가지 논의와 뭐 다른 기관의 벤치마킹을 한 끝에 평가는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병행이 돼야 되지만 이런 밸류 포 머니를 한마디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일종의 GDP 같은 지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혜자 수로 단일화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거의 도입을 해서 가고 있고요. 아마 코이카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중장기 전략이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사업도 이 방향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같은 예산으로 이 나라에 이 분야에 이만큼의 수혜자 수를 만든다라는 것이 처음엔 측정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그런 수혜자 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효율적인 행정을 했고 더 효율적인 투입을 했는가가 이제 비교 데이터들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사결정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는데 그 근거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코이카 내에서도 몇 가지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의 수행자들한테 직접 평가 방법론을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컬렉션을 하라라고 지침이 나가는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저희 경제사회개발부라는 섹터 팀에서 중요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협력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우리 민간협력이라는 파트너십 시너지의 본래 효과를 살리고 리서치 기관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리서치 기관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이런 성과 데이터들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모아보자 라는 취지가 이제 있었던 거고 이제 다만 이런 성과 관리의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이 성과 관리 대상이 되는 CSO나 아니면 기업 파트너들에게 이걸 설득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고 그리고 이 성과 관리 사업에서 정말 리서치 기관에 계신 분들이 뭐 또 다른 약간 감시자로서 이걸 해라 안 해라 이런 식의 잡음들이 벌어지면은 저희가 이런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컬래버레이션이라는 거 그리고 민간협력 사업의 파이를 키우고 성과관리를 더 잘하기 위한 공동협력 과정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에비던스에 근거한 적정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곳에 같이 협력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개발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혜자 수 중심으로 대표 지표가 설정될 예정이고요. 작년에 토론할 때 많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이 양적인 지표, 단일 지표 하나로 대표를 한다는 것이 평가의 여러 다른 질적인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질적과 양적이 병행이 될 거고 심지어 이 수혜자 수가 대표 지표로 설정이 돼 있지만 다른 보조적인 정량 지표들도 같이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협력적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저희 김진경 박사가 좀 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워낙 좀 어려운 협력단에서 시도하는 가장 어려운 종류의 사업인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많이 헷갈린다 하실 텐데 저희 설명은 최소화하고 질의응답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많이 들으시고 또 여기 교수님들은 많이 또 안 오시는 것 같은데 혹시 대학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교수님들께 취지를 좀 잘 설명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과관리 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경 전문가입니다. 오늘 성과관리 협력사업 설명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협력사업 먼저 프로그램 개요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주요사항, 공모 관련해서 주요사항,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부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지속적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관리의 질적 재고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협력사업 성과 DB를 구축하여서 전반적으로 민간협력사업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형태는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의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협력사업 성과관리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코이카 민간협력 사업 중에 성과관리 대상 사업으로 32개의 사업이 선정되었고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성과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컨설팅 기관과 사업 수행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역량 제고 및 피드백 강화를 통한 사업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 방향은 기본적으로 컨설팅 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컨설팅 기관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착수 초기부터 성과관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금 선정된 대상 사업들은 수시 발굴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정 체결 전후로 지금 사업 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면 착수 초기 단계로 거의 기초선조서가 마무리 또는 시작되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과관리 협력사업은 기본적으로 협력적 성과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여 컨설팅 기관의 일방적인 성과관리가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 기관과 사업 수행 기관이 협력하고 협력 참여하고 또 공동으로 조율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별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그룹화하여 성과관리 컨설팅 기관을 국별 매칭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 사업은 향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 규모 및 기간, 특성, 또 성과관리 난이도에 따라서 그룹을 A, B, C 세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각 특성에 따라서 차별화된 성과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단계입니다. 대상 사업을 현재는 성과관리 협력사업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고 공모를 통해서 컨설팅 기관이 선정되면 이후 약정 체결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사업이 착수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업 착수 시에는 현지 착수 조사와 기초선 조사를 시작으로 착수 보고회가 국내와 현지에서 각각 1회씩 진행되게 됩니다. 이후 성과관리 수행은 이 사업 착수까지는 진행 시기가 사업별로 거의 동일하나 저희가 사업 수행 단계는 대상 사업의 기간이 모두 상이함에 따라서 성과관리 수행 기간도 그 대상 사업 기간에 따라서 모두 상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과관리는 저희가 민간협력 사업이 반기별 성과를 측정하고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와 연계하여 반기별로 성과를 측정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관리 보고가 이루어지며 또 그런 마일스톤 중심으로 사업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성과관리 협력 사업의 중간 시점에는 중간 보고회를 국내에서 개최하여 참여 컨설팅 기관들이 서로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또 운영하시는 성과관리 모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후 종료 보고회 후에 종료 성과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이후 검토를 거쳐서
예비 사업 평가를 위한 최종 사업비가 지급되고 사업 종료 단계로서 1년 뒤 대상 사업이 종료된 1년 뒤에 예비 사업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후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최종 사업이 최종 완료되는 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관은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다른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국내 대학 및 연구 컨설팅 기관 등이 모두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기관 간 상호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참여도 가능합니다. 단 사업 책임 연구원은 한 분이셔야 되며 책임 연구원의 소속 기관이 대표 기관으로 성과 보고 및 회계 책임의 위임을 집니다. 또한 복수의 기관이 한 개 사업에 공동 참여 시 대표 1개 기관, 국내 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책임 연구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속의 인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책임 연구원의 자격 기준 또한 다른 그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과 동일하고요. 다만 특이사항은 사업 기간 내에 현지 조사 일정 중 35% 이상은 책임 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해 주셔야 하며 특히 착수 단계는 현지 착수 조사와 기초선 조사 이렇게 1, 2회 정도가 가능한데 그중 1회 이상은 반드시 파견이 필수입니다. 사업 수행팀은 책임 연구원, 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성되며 각 기준은 안내서의 연구요원 등급 분류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대상 사업 기간 플러스 저희가 예비 사업 평가를 1년 뒤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대상 사업이 종료한 1년 뒤까지 기간이 되고 최대 4년입니다. 현재 선정된 32개 사업들의 사업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최대 4년이고 거의 모든 그룹이 3년, 4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협력사업 예산은 전에 코이카에서 부담하며 그 대상 사업 리스트 상에 예산 상한선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은 그 성과관리 대상 사업 각 사업별 총 사업비의 약 5에서 7% 선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상 사업 약정 체결 전이기 때문에 그 최종 대상 사업의 최종 사업비 선정 여부의 그 선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관별 최대 3개까지 선정이 가능하며 대학일 경우 본교와 분교 캠퍼스를 포함하여 최대 3개까지 사업이 선정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 참여 시 해당 대학 신청 사업수에 포함되며 동일 책임 연구원은 3개 이상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 컨설팅 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 기관의 역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적 성과 관리를 강조하는 사업이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컨설팅 기관과 사업 수행 기관은 협력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성과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 관리 기획 단계에 성과 관리 준비 및 설계에 있어서 컨설팅 기관은 대상 사업 국가 및 분야별 분석, 사업 PDM 성과 관리를 검토하고 성과 관리 모형을 기획, 전반적인 성과 관리 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항이 사업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사업 수행 기관, 대상 사업을 수행하시는 기관들은 이제 관련 자료들을 공유해 주시고 성과 관리 계획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고 함께 조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착수 단계는 성과관리 전체 중에서 가장 이제 성과관리 모형이며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책임 연구원의 참여율이 특별히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현지 착수 조사는 파일럿 조사와 기초선 조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성과관리 준비 정도 및 사업 수행기관 또 코이카와의 협의에 따라서 기초선 조사와 동시에 진행도 가능합니다. 현지 조사 일주 전까지 이제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 시기에는 사업 수행 목표 및 PDM에 대한 협의 및 확정 또 구체적인 성과관리 계획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확정하게 됩니다. 착수 보고회는 현지와 또 이 본부에서 각각 진행 예정입니다. 착수 단계 시 사업 수행 기관은
사업 수행 목표 및 PDM 협의 및 확정, 또 구체적인 성과 관리 계획 운영 방안 협의 및 확정, 또 착수 보고에 참석하여 주시는 것이며, 특히 현지 조사 파견에 이 본부 인력도 파견이 필수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 중간 단계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과 관리가 반기별로 실시되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컨설팅 기관은 반기별 성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 결과를 성과 관리 보고서로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주요 역할입니다. 성과 관리 보고서는 성과 측정 결과, 또 각각 그 목표 달성 및 미달성 부분에 대한 검토 및 분석, 또 사업 효과성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시, 또 성과 및 피드백 관련 사업 수행 기관과 협의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성과관리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시고, 성과관리 협력 사업의 중간되는 시점에서는 전체 중간 보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 사업 수행 기관은 성과 측정 및 관리에 협력하여 주시고, 이 컨설팅 기관의 그 결과를 저희 수시 보고서에 그 사업 추진 결과의 그 모니터링 결과로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컨설팅 기관에서 제시해 주신 피드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컨설팅 특별히 이 반기별 측정 외에도 수시로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각 대상 사업별 중간 평가 시점에 역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역평가란 사업 수행 기관이 컨설팅 기관의 성과 관리 및 협력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 것으로 향후 성과 관리 사업 중간 및 종료 평가의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일종의 만족도 조사일 테고요. 지금 그 역평가 질문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업 종료 단계는 대상 사업이 종료되는 과정으로 대상 사업 종료 전에 현지에서 종료 보고회를 컨설팅 기관이 중심으로 주최해 주시고, 이후 종료 성과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료 성과 관리 보고서는 이후 출구 전략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평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목표 달성 및 미달성 부분에 대한 검토와 결론, 또 종료 단계이기 때문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해 주시거나 또는 향후 유서 사업을 위한 제언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종료 단계의 사업 수행 기관은 최종 측정 결과를 사업 종료 보고서에 반영하시면 되며, 또한 종료 시점에 역평가를 2차 역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종료 단계는 대상 사업이 종료된 이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때는 예비 사업 평가 단계로서 사업 종료 보고회 이후에는 사실상 더 이상의 측정은 없고, 그 사업 종료 1년 후에 예비 사업 평가를 마지막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 평가는 저희 코이카 평가실을 통해서 운영이 되나, 저희는 예비적으로 보통, 그리고 사업 평가는 3, 4년 뒤에 있게 되는데요. 민간 협력 사업은 우선은 예비적으로 1년 뒤에는 그 성과가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하여 이 성과 관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1년 후기 때문에 사실 사업 수행 기간은 어떤 기관에서는 현지의 사무소나 관련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협조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지표에 대한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모든 그 평가가 종료된 시점에 최종 보고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 32개의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전체 신규 민간 협력 사업과 2014년 15년에 선정된 수시 발굴 사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성과 관리 컨설팅의 필요성, 성과 측정의 가능성, 향후 결과 활용의 유용성, 사업 수행 기관의 참여 의사, 또 국가 및 지원 분포 등을 통해서 15개국 32개 성과관리 협력사업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선정 기준들과 또 과정, 그리고 최종 그 리스트는 모두 안내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개 대상 사업을 저희는 국별로 매칭하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그를 위해서
각각의 대상 사업을 사업 규모, 기간, 특성, 성과관리 난이도를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습니다. A의 경우에는 단연도 10억 이상의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특히 혁신적인 사업, 또 강력한 후속 효과나 역량이 기대되는 사업, 또한 기존의 사례가 드물어서 새로운 성과관리 제시가 필요하고 따라서 성과관리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10억 미만의 사업 중에서도 혁신성이 높은 사업은 A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B 그룹은 단연도 사업으로 3억 이상의 사업입니다. 분야별 결과 활용의 유용성이 높고 매우 혁신적이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관리가 필요한 또는 가능한 사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의 사업은 단년도 3억 미만의 사업으로 각 분야에서 비교적 정형화된 사업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성과 관리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설팅 중심의 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며 3억 이상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좀 비교적 정형화된 사업은 정형화된 사업 또 컨설팅 중심의 성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C그룹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ABC 사실 그 경계에 있는 사업들도 있었는데 각 그룹마다 고르게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까 간혹 어떤 경우는 A도 가능하나 이미 A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비교를 하여서 국별로 좀 고르게 넣고자 하였습니다. 컨설팅 기관은 이제 국별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별로 성과관리 대상 사업을 그룹화하였고 이 해당국 또 인접국 대상 사업수, 분야 중복 등을 고려하여 32개 사업을 국별로 그룹하여서 일부 국가는 2개국 1개 기관을 이 매칭되도록 하여 총 10개의 성과관리 컨설팅 기관 매칭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네팔과 몽골,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루안다와 세네갈,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각각 1개의 컨설팅 기관이 매칭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접국이면서 또한 그 해당 국의 사업이 한두 개 정도로 변정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룹으로 묶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결핵 분야의 사업은 3개 다른 국가에서 진행이 되었으나 또 결핵 분야로 분야별로 이 결핵 분야의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로 묶어서 1개의 기관을 매칭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이제 성과관리 협력사업 대상사업 리스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먼저 1번 그룹을 보시면 네팔과 몽골로 그룹이 되어져 있습니다. 3개의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각 리스트 상마다 그 성과관리 협력사업의 예산과 또 기관에서 요청하신 특수사항이 담아져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지금 저희 그 성과관리 협력 사업을 파일럿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기관 쪽에서 이미 이제 성과관리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사업으로 3개 사업이 그룹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베트남으로 4개의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비교적 약 평균 1억 7천 정도이고요. 대부분 한 2억 선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APP 유형을 보시면 유형 옆에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별 표시가 되어 있는 사업은 저희가 트리거를 적용한 사업인데요. 1차년 즉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다음 차년도 2차년도의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사업 기간은 지금 APP 이 서울대 산업 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기간이 2년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경우는 대부분이 3년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은 4년으로 기획이 되어 있으나 1차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서 2차년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차년도로 사업이 종료되게 된다면 성과관리 대상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먼저 기존에 작성하셨던 곳에서 해당 사업의 차년도 성과관리 비용은 이제 환수하게 됩니다. 그 비용은 사업 규모와 그룹 구분을 반영하여서 코이카에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4개의 사업으로
직업기술훈련과 교육, 지역개발 사업이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다음 4개의 사업이고요. 특히 한국 헬프에이지는 현지에 한국인 인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하고 보고서 작업도 모두 영어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르완다와 세네갈이 묶여 있고 여기는 3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와 우간다는 3개의 사업이 그룹화되어 있고 특히 보건의료 중 암보건 사업이 2개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야는 비슷하나 사업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망고펀드의 경우는 저희 수시 발굴 사업인데요. 이 사업 또한 영어로 진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케냐는 3개의 사업이며 모두 직업기술훈련 분야의 사업입니다. 에티오피아는 가장 작은 2개의 수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기간이나 규모가 커서 성과관리 예산은 가장 또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케냐는 저희 2013년도 종료평가 분석 결과를 봤었을 때는 케냐가 전반적으로 점수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성과관리가 중요한 국가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건의료 중에 결핵 분야가 클러스터로 묶여 있는데요. 이거는 모로코, 피지, 필리핀 3개 다른 국가이지만 이제 분야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팀이 좀 더 인텐시브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관리 계획서, 사업 제안서를 쓰시려면 이제 지금 보여드린 대상 사업의 계획서가 필요하실 텐데요. 계획서는 성과관리 오늘 사업 설명회 후에 코피스에 공개할 예정이며 사업 계획서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있어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국가를 선정하셔서 이메일로 자료 요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우편으로 그 사업 계획서 풀 버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국까지 선정 리스트를 보내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공모 주요사항 안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신청은 이제 사업 제안서 상에 보시면 대상 사업 희망 국가를 2개국까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지망, 2지망. 그래서 1지망 하시는 국가 또 2지망 하시는 국가를 선택하여 주시고 사업 제안서는 1지망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사업 제안서의 주요 사항은 해당국 개발협력 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 또 국별 선정되어 있는 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해당 분야에 대한 현황, 또 대상 사업 중 2개에서 4개 정도의 대상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그 그룹이 A, B, C 3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상위 그룹, 즉 A, B, C가 다 있다면 A, B, C가 있다면 B. 중복된 경우는 가장 높은 것 중에 가장 성과관리의 그룹이 같은 경우는 이제 태기를 하셔서 한 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모형 및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협업 및 의사소통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2개국이 1그룹인 경우 또는 결핵사업 같은 경우는 3개국이 한 그룹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대표 사업, 대상 사업 중 성과관리 모형을 제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업이 포함된 국가에 한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예산안은 대상 사업별로 작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작성해 주시되 이것이 단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과 기관 현황서와 함께 사업 제안서, 성과관리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고 코피스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 제안서는 이제 제안서 양식이 모두 올라가 있는 그 안내서 안에 포함되어 있고 양식은 또 따로 공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요약과 사업 제안 또 사업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드린 사항들을 잘 명료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 작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 사업 구분 없이 통합 작성하시고 연차별로 작성해 주시면 가능하고요.
저희가 총액만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연차별로 그 예산을 분배하실 때 다음 지금 표에서 보시는 기준을 적용하셔서 예산을 분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 성과관리 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이제 1차년도에 60%를 배정해 주시고 2차년도에 30%, 또 3차년도에 10%, 또 성과관리 총사업 기간이 4년인 사업인 경우에는 1차년도에 50%, 2차년도에 20%, 3차년도에 20%, 4차년도 10%를 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차별로 15% 이내의 분배율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 성과관리 계획과 또 그 팀 운영에 따라서 그 15% 이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총 사업비가 2억이고 4년인 사업이라면 1차년도에 약 1억 원까지 배정이 가능하고 2차년도에 4천만 원, 3차년도에 4천만 원, 또 마지막 4차년도에는 2천만 원을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과제와 동일합니다. 인건비와 국내외 여비, 또 이제 국내외 현직 활동비, 또 대학의 경우는 간접 경비가 편성이 5% 이내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성과 측정을 위해서 장비나 기자재가 필요하신 경우 이는 연구 지원비로 편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선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심사는 이제 공모가 종료된 이후에 외부 전문가 그리고 본부가 각각 50%씩 그 요율이 들어가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심사는 3월 5일까지 아마 서면 심사는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3월 둘째 주 중에 면접 심사가 이루어지며 서면 심사 결과 및 가용 예산을 고려하여서 면접 심사가 3월 둘째 주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은 면접 심사 결과 100점 기준 70점 이상인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되며 대부분 1지망에서 선정해 주신 국가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그 1지망으로 선정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는 1지망에 선정되지 않았으나 2지망으로 그 국가를 선정해 주신 기관이 매칭이 됩니다. 최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 최종 조율을 위해서 사업의 사전 미팅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성과관리 기획 및 설계와 사업 운영 계획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성과관리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관리 기획 및 설계의 약 60%가 평가를 차지합니다. 특히 사전 조사의 충실도, 또 방법론 및 성과관리 모형의 타당성, 시행 가능성, 또 성과관리 질적 제고 및 기대 효과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또 사업 운영 계획 평가를 위한 선정 기준은 사업의 역량, 또 사업 운영 방안, 협력적 성과관리 운영 방안, 예산을 중심으로 평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안내서상에 심사표가 들어가 있고요. 각 항목별 세부 사항에 들어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가 코이카 민간협력사업 예산 확대에 따라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및 이를 통한 사업 책무성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그 신규 사업들에 모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발급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이 이제 저희가 계속 관련하여 문의를 드려서 가장 이제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테지만 그 외에 다른 기관도 관련 기관이라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가입 대상 금액은 저희 코이카 사업비 분담금이기 때문에 성과관리 협력 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되고요. 가입 기간은 연 사업 기간 플러스 4개월, 총 기간이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 그 이행보증보험료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가입 방법은 사업 수행 파트너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컨설팅 기관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사업비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 가입은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약정 체결 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저희 모든 자료가 올라가고 또 이제 제안서 및 이후에 모든 문서를 이제 올려주시는 이런 통로가 되는 것은 이제 코피스인데요. 많이들 아실 텐데 이제 코피스 등록에 관련해서도 안내서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에이드넷을 통해서 먼저 가입해 주셔야지 그 회원을 가입한 이후에 모든 문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은 공모는 사업 제안서 접수는 2월 25일 5시까지 오후 5시까지입니다. 코피스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서면 심사가 실시될 예정이고 또 3월 둘째 주 중에는 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 심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셋째 주에는 심사 결과안을 보고드리고 또 컨설팅 기관의 선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협력사업 안내서 중에 제가 앞에 안 보일 때까지 안내서를 봤는데도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잘못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단계별 기관의 역할 표가 페이지 13에서 14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지 보고의 일정이 추가되지 않았어요. 그냥 국내 일정만 들어가 있는데 그 표를 제외한 다른 데에는 모두 현지 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착수 보고의 1회, 현지 종료 보고의 1회가 누락되어 있고 또 이행 보증 보험비 관련하여서는 예산 편성 그 49페이지의 예산 편성 항목에 이 이행 보증 보험도 예산 편성의 항목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예산 편성에는 아니고 이후에 이제 선정된 이후에 약정 체결 전에 자부담을 통해서 운영해 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수정사항은 제가 반영하여서 그 코피스 상에 공개하는 안내서에는 이 모든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회를 마치겠고요. 이후 질문해 주시면 앞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글로벌 농업개발협력센터 임장 실장입니다. 좋은 사업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 국가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일련 번호 6번 24쪽에 보면 르완다하고 세네갈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둘 중에 하나 나라를 선택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실제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이 2개의 나라를 같이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여기 보면 1억 6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르완다만을 한다면 거기에서 예산 비중이 싫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1번, 2번, 4번, 4번, 3, 4, 5, 6, 10 이렇게 10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건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6번 루안다 세네갈은 6번에 있기 때문에 사실 루안다 세네갈 2개국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안서를 쓰실 때 2개, 그러니까 2지망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만약 루안다 세네갈을 지원하신다면 루안다 세네갈이 한 개의 1지망이 됩니다. 이후 만약 루안다 세네갈 1지망, 2지망은 네팔, 몽골 이렇게. 그리고 그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만약에 대상 사업이 지금 루안다 세네갈의 경우 세네갈의 사업이 그룹이 A로 되어 있어서 가장 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 계획 제안서를 작성해 주실 때 그 세네갈에 대한 국가 분석
그다음에 분야별 현황은 농업과 지역개발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계획은 이 세네갈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망으로는 네팔과 몽골을 쓰셨지만 이 기관의 컨설팅 역량과 성과관리 계획은 작성해 주신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이제 이지망에 대해서는 작성은 해 주시되 이 성과관리 계획서로 작성을 동시에 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1지망 국가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루안다, 세네갈이 하나이기 때문에 1지망에 대해서 즉 루안다, 세네갈 3개 사업을 모두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는 방식으로 예산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연차별로. 제안 요청서 양식은 코피스에 올라가나요? 네네. 그 32개 대상 사업,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다녔습니다. 32개 그 대상 사업의 그 확정성이라고 할까요? 이게 왜냐하면 그 컨설팅 기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요가 또 새롭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꿀 단체들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미용실에서 주는지 아니면 이게 파이널인지 그런 거죠. 부실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32개 사업을 확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데가 생기면 사실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는 이제 운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산 베이스를 지금 다 확정하고 가기 때문에 만약에 참여하시고 싶은 기관들은 지켜보시다가 2016년도 사업에 공모하셔서 새로 선정이 되시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성과관리 한번 받아보리라. 근데 이제 그런 경향은 제가 이해하거든요. 그 파트너 기관들이 좋은 성과관리 기관이 돼야 되는 게 확실하면 내가 하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이 안 되면 서로 이제 계란과 닭이 그 게임으로 계속 돌고 돌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마 추후에 참여하고 싶은 기관들이 2016년부터 참여하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좀 혼란이 있어서 제안서를 잘못 작성하실까 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다시 명료하게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뽑고자 하는 성과관리 사업은 10개입니다. 앞에 넘버링이 되어 있고 10개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그 10개를 다 다른 기관이 10개를 하도록 뽑을 수도 있고 혹은 우수한 기관이 있으면 그 중에서 2개까지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최종 몇 개 기관이 될지는 앞으로 이제 심사를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서는 1지망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특정한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특정이 되지 않으면 자세한 방법론이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사업마다 굉장히 적용하는 방법론이 다른데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제 제안서가 들어오면 사실 이제 역량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사업 하나를 특정해서 방법론을 구사를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하나를 특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경남대학교 글로벌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교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0개 그룹인데 각 그룹마다 이제 성격이 다른, 주제가 다른 사업들이 이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서 책임 연구자가 그 4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4개 사업이 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 연구자는 그 중에서 전공 일치성을 심사할 때 보시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전공 책임 연구자가 커버할 수 없는 분야는 연구원이라든지 참여연구원을 통해서 보완을 해줘야 되는 내용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후자가 맞는데요. 책임 연구원이 그 대상 사업 내에 모든 분야를 커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책임 연구원은 전체 4개 만약에 구성되어 있는 사업을 전체 총괄해 주시고 각각의 사업마다 그 분야별 전문가 또는 뭐 연구원이 그 분야별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네, 가운데 계신 분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대학교 비정치사 이태영 강성호입니다. 네, 그 일본 그룹 같은 경우 네팔하고 몽골로 돼 있는데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세계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 A 그룹으로 그 선거관리 모형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미 기존에 했던 데가 있어가지고 그건 작성하기 어려울 그대로 인용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따로 작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C로 돼 있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네팔과 몽골이라면 몽골 이제 굿네이버즈 사업이 A이기 때문에 A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는데 아까 이제 부시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방법론이나 선거관리 선거관리 역량을 보고자 하는데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제안서를 근데 작년에 이미 이대에서 네. 선거관리 모형을 만드는 걸로 제가 네, 근데 그게 이제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기관의 이제 요청으로 이후에 이제 그 기존의 그 이대팀을 통해서 구성된 선거관리 모형을 최대한 이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수행하는 팀에서 갑자기 지표들을 다 바꾸고 방법론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그건 조율이 필요한 이후에 이제 선정된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논의된 바로는 만약 새로운 팀이 선정이 되었고 그 팀에서 먼저 이 사업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정된 이후에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좀 결론은 일본 그룹 같은 경우에는 네팔을 작성해도 되고 몽고도 작성 가능하다는 얘기죠. 1번 그룹의 네팔과 몽골의 경우에는 선거 그룹 관리 그룹을 보시면 몽골이 A고 다른 사업들은 모두 C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과 관리는 그 해당 가장 상위 그룹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 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 관리 그 계획 관련해서는요. 하나 추가 더 질문하자 그러면 한 기관에서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책임 연구원은 3개 이상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관에서 책임 연구원을 한 사람이 다 맡아도 되는 건가요? 설명하실 때. 네, 대학의 경우는 최대 3개까지 사업 선정이 가능하나 이제 대학 병원에 참여 시 이도 해당 대학 신청 사업수에 포함되어 있고 본교 캠퍼스가 모두 포함되었을 때 이제 생입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대학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 교수 팀이 다르면은 전혀 다른 기관처럼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산학협력단이 있는데 병원 보건의료 쪽은 또 전혀 다른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한 개 대학 내에서 저희가 허용하는 사업은 3개까지지만 한 책임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은 2개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몽골 네팔 사업 같은 경우는 몽골 사업은 이미 앞팀이 있지만 그 사업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몽골 사업 G세이버 사업은 동일 사업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성공적이어서 지금 트리거로 그 다음 페이즈 3로 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일본 그런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구가 된 것도 있고 지금 벌써 노하우가 많이 쌓인 그런 그룹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진 건 뭐냐면 나머지 2번부터 10번까지 그룹에서 지금 일본 그룹과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연구된 성과관리에 관해서 연구가 됐다든지 연구를 갖다 수행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 일본만 네, 저희가 이 성과관리 협력 사업을 구성하면서 파일럿으로 성과관리를 운영했던 것이어서요. 네. 일본만 그룹으로 네, 일본 몽골 사업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 있으신 분, 네, 왼쪽. 네, 건국대학교 백다세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은 캄보디아 거버넌스 사업에는
경우에는 특수사항이 영어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언어 관련돼서 특수사항들이 있는지 혹시 아니면 표기가 안 돼 있는 건지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5페이지에 출시 발굴 망고펀드 사업도 영어로 진행이 되고요. 다른 사업들은 이제 특별히 요청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업은 현지에서 운영이 되고 현지에 그 한국인 인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 분께서 이제 성과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현지인이세요. 그래서 그분과 제일 많이 이제 의사소통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컨설팅을 주시는 주요 주체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요청하셨고요. 대부분의 기관은 이제 현지에도 한국인 인력이 있습니다만 뭐 영어로 진행하는 보고서 작성까지 영어로 진행을 요청하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 앞. 네, 여기 마이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분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법인 캠프 진리지라고 합니다. 저희 아카데미 협력 프로그램 신청을 했는데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카데미 분야에서 저희 단체에 대한 성과 관리를 신청 안 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일지망으로 이제 그 어느 특정 그룹, 9번 그룹을 신청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일 경우에는 이제 점수 고득점 순으로 일지망에서는 이미 다른 기관이 동일한 국가를 일지망으로 했는데 뭐 다른 기관이 선정됐다. 그러나 점수 순으로는 이제 높았을 경우에 그 기관이 이지망으로 이제 그 그룹을 썼다면 이지망으로 그 해당 국가를 작성한 기관이 매칭이 됩니다. 이지망 하시면 예를 들어서 몽골하고 네팔을 일지망 쓴 데도 없고 이지망 쓴 데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 네, 만약 일지망, 이지망이 다 없을 경우 그런데 이제 그 점수 순으로 했을 때 고득점 순으로 해서 그 70점 이상 중 가용 예산이 당연 가용 예산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협의하에 저희가 이제 분야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일지망, 이지망 계속 다른 기관과 중복하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10개 중에 8개 기관이 선정이 있다 그러면 그 해당 두 개, 8개 기관에 나눠봐야 네, 우리 김진경 박사님이 심사위원지 안 들어가 보셔서 제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려 하시는 상황은 전혀 일지망도 이지망도 지원하는 그룹이 안 생길 경우를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1, 2지망은 사실 그 희망사항으로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역량평가 순으로 이게 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예 1, 2지망이 없는 경우는 고득점 순으로 이 나머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룹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그룹을 선호하냐를 이제 개별적으로 협의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아있는 그룹이 한 4개인데 점수상으로 고득점을 먼저 하셨다 그러면 그 4개 그룹 중에서 어디를 선호하시는지 저희가 오퍼를 드리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지정이 안 되는 상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2개씩만 신청하셔도 5개 기관이 신청하면 매칭이 이루어지는데 5개 이상의 기관은 들어오실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망고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헬프에이지 같은 경우가 향후에도 좀 발생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제안서를 영어로도 허용하는 정책을 작년부터 하게 되면서 그 INGO 그룹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지부들을 전 세계 지부로 갖고 있는 곳들에서 이제 저희한테 사업을 영어로 직접 써서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사업 관리를 아예 예를 들어서 한국 FAG 캄보디아 거기에 그냥 아예 다 위탁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원조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그 수원국에 부담을 주지 않는 뭐 수원국 시스템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이런 영어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은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망고펀드 같은 경우는 우간다에 그 사업을 하시고 계신 그 망고펀드라는 정확히 말하면은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미국 분이세요. 거기에 영국 거주를 하시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팀들도 전부 다 이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의를 갔을 때도 다 영어로 진행했고 계획서도 전부 다 영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가 기본 언어인 걸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을 하는 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저희가 컨설팅을 당연히 여기에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1차적으로 그 컨설팅을 이제 하는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사업마다 그 수원국의 기관들이 있죠. 협력 기관들이.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 협력국의 수원기관과 협력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민간 부분만 하는 사업이라서 그 CSO가 사업을 하면 상대국의 CSO가 협력 파트너로 끼어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이 이제 그 개도구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인터랙션의 그런 정도를 사업 수행기관에 어느 정도 해야 될지, 아니면 만약에 현지에 파트너가 있다면 또 현지 파트너와도 우리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요. 상황에 따라서 뭐 인터랙션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 컨설팅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되게 복잡한 상황이 떠오르는 사업은 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이제 성과 관리를 하면서 콜래보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는 성과 관리 하시는 컨설팅 기관과 사업을 직접 수행하시는 우리 민간 파트너 기관과 그다음에 코이카 사업 담당자 이 3자가 같이 될 거고, 조금 더 그 관계가 그러니까 더 확장이 되면은 저희 코이카 현재 사무소에 있는 그 사무소의 담당자나 아니면은 소장님이나 이 정도가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수원국에 있는 지자체 정부나 아니면 NGO에 이렇게 사업의 그 출구 전략으로 이 사업의 전체적인 결과가 이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신 경우는 이해관계자 관리 차원에서 이런 출구 전략 강화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책임을 지시는 보증자 역할을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걸 하는 역할은 사업 수행 기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본부 인원이 그 현지 조사 때 가야 된다, 본부 직원이요. 네. 그건 그 파트너 단체, 수행 단체잖아요. 그거는 본부에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에 그 같이 가는 이유가 그 본부의 역량 강화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렇다면 이 성과 관리 계획을 짤 때부터 본부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같이 짜는 그런 걸 좀 권장하시는 그런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문제라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게 1지망, 2지망이 있으면 그 그룹에 따라서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럼 뭐 1지망이 안 되고 2지망이 될 경우에는 그 전문가들인지 연구원들이 이렇게 막 확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유연성은 사업 계획서 낼 때 나중에 다 고려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발전 연구원의 오연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성과관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 사업 리스트를 보면은 국별로 성과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국별 사업의 성과관리를 뛰어넘어서 민간 협력 사업의 성과관리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별로 각각의 컨설팅 기관이 찢어져서 이렇게 성과관리를 할 경우에
어떻게 그 민간협력 사업 전반의 성과와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분야별로 어떻게 그 성과들이 연계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대표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각 사업들의 여러 이제 성과 지표가 있지만 수혜자 중심으로 대표 지표를 모으고 이 대표 지표를 중심으로 민간협력 사업 전체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제 조금씩 볼륨을 높이면서 이제 그 수혜자 수 중심의 대표 지표를 설정해 오고 있고요. 이럴 경우는 이제 수혜자 수 중심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농촌발전연구원의 이경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책임연구원의 그 자격 기준에 사업기간 플러스 1년간 신청기관의 소속이 보장된 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이게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연구원이 소속이 이제 사업기간, 저희 성과관리 사업기간 플러스 1년간 신청기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온 경우는 이제 그 대표기관, 어쨌든 그 제출하셨을 때의 소속이 사업기간 플러스 1년간 지속이 되는 인력이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이제 사업 전체 총괄 및 사업 수행 총괄의 이제 책임을 맡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업 저희가 착수, 중간, 종료, 최종 보고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역할을 주도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고 또 특히 이제 각각 그 업무 티율을 이제 그 다른 업무 중급과를 고려하셔서 이제 선정해 주실 텐데 특히 현지 조사 일정 중 35% 이상 또 특히 착수 단계에는 저희가 2회까지 파견이 필요한데 1회 이상은 파견을 해주시는 것을 이제 필수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4대 보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연구원이요? 이렇게 사업기간 플러스 1년간 소속이 보장되었으면 대부분 받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 4대 보험은 사실 몇 개월을 고용을 해도 다 내게 돼 있고요. 그거는 체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뭐 대학 치면은 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분보다는 테니어가 이미 확정이 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안정적인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겠구나라는 평가에 고려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게 뭐 특히 이제 민간에서 설립하신 컨설팅 기관 같은 경우는 영리 기관이고 이게 계속 되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규직이나 뭐 이 정도만 제출을 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한국협회의 주무연구원입니다. 이제 컨설팅 기관과 함께 일하게 되는 입장에서 문제가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파트너 기관 입장에서 일정 계획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선정이 되게 되면 3월 말에 컨설팅 기관이 선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2월까지 이제 1차로 지켜가보고 7월까지 보고 얼마나 지켜가보고 해야 되는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지표한 4월 베이스라인 조사하고 나서 최종 성과가 바뀌어야 되는 셈인데 그리고 특히나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트리거 방식이라 1년으로 또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정은 또 그 4월에 3월 확정된 다음부터 저희가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현지 조사를 갈 예산이라든가 일정 계획을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저희 기관 입장에서 되게 부담인데요. 좀 가이드라든가 지식들이 있으면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 기간을 세팅할 수 있는 옵션은 3가지 드렸잖아요. 그 실행력 미팅할 때 1월 1일부터로 잡으셨어요? 아니면은 약정서 체결 일자부터 잡으셨어요?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경우는 그 저희 그 사업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사업 기간을 좀 변경하는 연장, 그 1년차 사업 기간을 좀 연장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면 별도로 협의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코이카 민관협력실에서 보실 때 이 성과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컨설팅 기관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시는 그런 관점,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몽골 그 사업 평가, 그 시범 사업 평가 갈 때 처음에 같이 가면서 느꼈던 건데요. 이게 그동안 성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었는지를 저희가 이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하겠다는 것도 주요 목표이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성과 DB를 구축하고 정확한 성과를 그러니까 밝혀내고 또 사업 효과성 개선으로 이런 성과 관리 과정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과정이 되지 않고 사업 효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일부로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어떤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설팅 기관도 이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책무성을 같이 공동으로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업 수행 기관의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그 사업 성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찾아주시고, 특히 또 저희가 협의 미팅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연구 역량이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그런 보강된다면 사업이 훨씬 사업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조사들, 특히 어떤 유사 사업들은 어떤 활동들이 주요하였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뽑아냈던 어떤 지표들, 그 활동과 연계된 지표들, 그러니까 저희가 의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 더 확정되어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들, 그것들과의 연계성들을 이 성과관리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잘 찾아주시고 반영해 주셔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사업들이 사업 목표도 달성하고 더 좋은 사례로 발전되어 나갈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만.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아까 손학상 교수님 질문하셨던 이지망의 연구원 구성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지망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옵션 자체는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성과관리 계획서를 제출을 하시는 거는 특정 사업, 왜냐하면 저희가 방법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가 궁금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지만, 예산서는 1지망, 그 다음에 연구진에 대해서는 2지망까지 그 상세한 옵션을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가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1번부터 10번까지 사업 그룹이 있는데 각각의 대상들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써야 되는지 혼동이 오실 것 같으니까 아예 저희가 코피스에 1번부터 10번까지 각각 어떤 사업이다를 아예 지정을 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좀 혼선이 덜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사업 관리 대상 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혹시 나중에 사업계획서 풀 버전을 요청을 하실 때 연구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기관에는 저희가 이 버전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 거는 저희도 소프트 카피로 보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한번 이런 우수 사례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다가 좀 역량이 안 되는 기관이 그대로 사업계획서를 베껴가지고 사업심사 때 좀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드카피로 공개를 하지만 그 사업계획서들이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래야지 민관협력 사업의 우수 사업들이 제대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이행보증보험 증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사업 같은 경우 매칭이 있어서 파트너 기관의 자체 자금 예산 안에 이제 이행보증보험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저희가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을 받는 예산을 주는 기관이 스스로 그걸 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낼 수는 없고, 이 사업은 100% 저희 그냥 용역 개념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행보존보험비 별도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문의는 해주지 말아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도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아까 말씀하신 3가지 포인트 중에 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오늘 행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파트너십의 근간을 두고 설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가 가질 수 있는 위닝 포인트는 그 다른 원조기관들 사이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잘 평가를 하고 그 에비던스를 토대로 이 사업은 폐기하겠다, 이 사업은 우리 스케일업 하겠다 이런 결정들로 연계되고 또 다른 원조기관들에게 우리 사업 실험해봤더니 굉장히 그 평가가 높았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원조기관의 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원조 사업의 어떤 격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다른 원조기관들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는 그 자국의 많은 연구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제가 연다고 할 때 이제 여기 저희 코이카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제가 이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이유는 우리 연구기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그런 역량을 갖출 기회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또 우수기관들이 들어오시겠지만 다 우수기관이 들어오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수기관으로 또 육성이 되기를 그리고 뭐 월드뱅크에 있는 리서처들과 격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자라나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 게 개발 협력을 해서는 연구 쪽으로는 안 된다. 독자적 연구 영역이 안 생긴다.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세요. 그 파트너로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이런 그 구체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연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가지시고 또 저희의 그 좋은 파트너로 같이 코이카와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족한 부분도 많고 뭐 자본도 많고 할 텐데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원조 사업의 그 격이 높아지고 우리가 서로 그 같이 커가는 사업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항상 서울에서 설명회를 하고 싶지만 저희가 여러모로 준비를 하다 보면 여의치 않아서 또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그 돌아가신 발길 다 안전하시길 기원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